연애 비무장지대에 쓸쓸히 내던져진 분들, 애인이 생길 수만 있다면 뭐라도 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가진 분들을 위해 오늘 이 시간을 바칩니다. 연애의 발견. 커플 탄생이 되는 그날까지 왠지 쌉으로 모시고 받들고 싶은 이 남자. 연애 칼럼니스트 여성욱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부 잘 지내셨어요? 사부라고 하시니까 당연히 처음부터 그렇게 부르셨어요. 왜 이제 와서? 네. 아니 이제 겪다 보니까, 겪다 보니까.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구나. 그쵸. 그냥 게스트가 네. 아니구나. 특별한 분이구나. 멘트는 그렇게 고급스럽지는 않지만 네. 이거 뭔가 이거 괜찮은데? 이거 왜 쓸만한데? 왜요? 네. 멘트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아, 그렇게 칭찬해 주시면 제가 감사하고요. 그 고급짐에 반해가지고 쌉으로 제가 받들기로 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좀 이렇게 수강료는 따로 네. 제 계좌로 그럼요. 이체해주시면. 네, 찍어주세요, 이따가. 네, 알겠습니다. 까떡으로 아시죠? 네. 돈 많이 버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진짜. 나중에 많이 버시면, 입금 되시면 치맥도 한번 하시고요. 그쵸, 좋죠. 네. 시간만 내주시면. 이사도 가셨잖아요. 네네, 그쵸. 집들이 할 겸 네네. 치맥 한번 하는 걸로. 뭐 좋습니다. 언제든 네. 말씀해 주세요. 이래놓고서 카톡 차단하시는 건 아니겠죠? 아니, 제가 차단하는 게 아니라 네. 여자친구가 차단하겠죠. 얘 뭐야? 이렇게. 그리고 저를 파헤치기 시작하시겠죠. 그러고 나서 포기하면 어떡하죠? 아, 어쩔 수 없다. 그럴 순 없죠. 이렇게 마성의 남자를 어떻게 포기를 합니까? 참 고급지게 돌려서 이제 거절을 하시네요. 네, 네. 진짜 마성의 남자 너무 좋습니다. 아마 우리 장병 분들에게 점점 신격화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장병들의 답답한 속을 제대로 풀어주고 계시고요. 우리 스테이 가족분들의 연애 고민 너무나 조언 잘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연애 발견 기대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오늘 첫 번째 사연 그럼 좀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우리 바로님이 좀 소개해 주실게요. 이건모진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전에 사연 올렸던 나 어떻게 예비역의 친구입니다. 참고로 나 어떻게 그 친구는 바로님과 꿀디님께 조언을 구해서 헤어지려고 했던 여자친구와 다시 잘 만나고 있다네요. 저도 고민되는 게 있어서 글을 남겨봅니다. 저는 전역을 6개월 남겨놓고 있어요. 군복무 중에 소개받은 여자친구와 잘 만나고 있었는데요. 사귄 지 3개월 정도 됐을 때 우연히 그녀의 핸드폰을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보려고 했던 건 아닌데 노트북에 메시지 창이 뜨는 바람에 볼 수밖에 없었어요. 마침 그녀는 자리에 없었고 말이죠. 그런데 그녀의 친구로부터 온 메시지 내용이 충격적이었습니다. 너 바로 오빠 또 만났다면서? 여전히 너한테 매달리는구나. 뭐래? 다시 사귀재? 정말 놀랍더군요. 단어 하나하나가 제 심장을 콱콱 파고드는 것 같았어요. 사실 만난 지 석 달밖에 안 됐으니까 그 전 남자친구와 관계가 아직 이어져 있을 수도 있죠. 그리고 제가 군인이다 보니까 아쉬울 땐 또 다른 사람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도 있고요. 하지만 또 만났다 라든지 여전히 매달린다, 다시 사귄다 등등의 이야기들은 제가 모르는 사이에 두 사람에게 많은 일이 있었다는 얘기인 것만 같아서 너무 괴롭네요. 까놓고 물어보면 속이라도 시원할 텐데 제가 휴대폰을 본 걸 그녀에게 밝히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러자니 따질 수도 없고 넘어가자니 궁금해 죽겠고 어찌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네요. 조언 부탁드려요. 이런 상황 주변에서 진짜 쉽게 볼 수 있는 상황이죠. 한 번 정도는 다들 이런 경험이 있으시죠? 그렇죠. 꿀리님은 겹치기. 있으세요? 저도 있습니다. 네네. 어떻게 본인이? 저는 네네. 끝맺음을 확실히 하고 원래 다른 사람을 만나는 편이거든요. 그래요. 사람은 깔끔해야죠. 그렇죠. 그 다음 사람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을 해서 네. 항상 끝맺음을 다 하고 다음 사람을 만났는데 네. 전에 만나던 남자친구가 진짜 딱 한 번만 만나달라고. 딱 한 번만. 진짜 딱 한 번만. 사과하고 싶고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니까 딱 한 번만 만나달라고 해서 네. 솔직히 그냥 몰래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러기엔 제가 너무 찔리더라고요. 그래서 새로 사귄 남자친구한테 양해를 구하고 만났어요. 네네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그냥 몰래 만날 걸.
하는 생각이 들어요. 괜히 얘기한 거예요. 그때부터 그쵸, 남자친구가 당연하죠. 엄청 예민해져가지고 제가 누구랑만 연락해도 누구야? 전 남자친구야? 누구야? 딱 이렇게 걔야? 되는 거예요. 처음이라며. 마지막이라며.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금방 헤어졌어요. 네. 아니 근데 이제 그런 아, 경우 너무 네. 얘기를 했네요. 제 얘기를. 미안해. 잘 지냈지? 지금쯤 뭐 다른 분하고 결혼을 아, 그랬을 수도 네, 있겠어요. 그쵸. 네. 근데 진짜. 많은 분들이 꿀디님처럼 그런 상황이 오면 뭐 양해를 구한다고 그 예의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예의는 예의를 차리고 싶으면 애초에 만나면 안 되는 거고 그건 그래요. 그쵸. 맞아요. 그리고 만약에 뭐 어쩔 수 없이 만나야겠다 생각했으면 욕먹을 거 각오하고 몰래 진짜 잠깐 만나고 그걸 정리를 하는 게 사실은 맞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근데 저는 어쨌든 지금 이건모지님의 포인트는 사실 그거잖아요. 지금 자기가 뭘 알게 됐는데 이거를 공론화 시킬지 말지. 그쵸.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뭐 20대 초반에 만났던 친구랑 문자, 그때는 카톡이 없었죠. 그때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걸 어떻게 우연히 보게 됐는데 그 주말에 친구한테 클럽을 가자. 그러요. 근데 저는 속으로 이거를 다리몽댕이를 막 이렇게. 근데 저는 요거 네, 어떻게 그쵸. 하면 좋아?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근데 이제 그렇게 공론화 시키는 건 전 맞지 않다고 생각을 했고 네. 그래서 저한테는 딱 거기까지만 말했어요. 친구 생일이라 주말에 그냥 친구들이랑 같이 친한 친구들이랑 술 한잔 할 것 같다. 그래서 그래 그럼 네가 그렇게 나온다 해서 저는 그 친구가 이제 뭐 상호명 말하긴 좀 그렇지만 홍대에 있는 모 클럽 간다고 네. 거기 써놨길래 그 클럽 앞에 있는 포차에서 네. 친구들이랑 있다가 거기 줄 서 있는 애를 보고 야! 현장 검거. 야 너 여기서 술 먹기로 해서 야 일로 와 내가 술 한잔 살게 해서 못 가게 했죠. 똑똑해.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남자는 적어도 여자친구가 보기에 쿨하고 착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저는 뭐 그렇죠. 뭐 가지 마라 뭐 이런 것도 아닌 거고. 그리고 또 어쩔 수 없이 우연한 기회에 본 거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또 얘기를 하고 왈가왈부를 하면 그쵸. 여자친구도 마음이 상할 수가 있거든요. 오빠 내 거 왜 봤어? 그쵸. 내가 자리에 없을 때 이거 몰래 본 거 아니야? 네. 오해를 할 수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그런 게 오해도 오해지만 사실은 약간 자기가 불리하잖아요. 사실 좋은 건 아니까. 찔리죠. 어떻게든 빠져나가야겠으니까 이제 이 사람의 불장난하면 나는 화제를 일으키겠다. 뭐 이런 식으로 공론화 시켜서 좋은 경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은 공론화 시키는 건 맞지 않는 것 같고 일단 이건모지님께서는 뭔가 지금 막 되게 답답하실 거예요, 그죠? 근데 그걸 따져 묻기 전에 좀 이성적으로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두 가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일단 첫 번째는 궁금하시다고 했잖아요. 그죠? 네, 이건 뭐 너무 대체 궁금해 이게 뭘까? 주겠다고. 그러면 이거를 대놓고 물어보면 100% 솔직하게 이야기를 할까요? 그렇죠. 물론 각색이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렇죠. 전혀 네. 아닌 거짓말을 하지는 않겠지만 뭐 자기가 불리한 거 뭐 예를 들어 아까 전에 그 제 전 여자친구 같은 경우 클럽을 누가 가자고 했다. 사실 자기가 가자고 해놓고 라던가 아니면 내가 가자고 한 거 아니야. 그거 그치. 걔네들이 막 가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간 거야. 그리고 뭐 온라인 타기로 했으면서 뭐 1시간만 갔다 오기로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원래 1시간만 네. 있으려고 그랬는데 어쩔 수 없이 그냥 계속 있다 보니까 나만 혼자 또 나올 수가 없잖아. 음. 저 왜 이렇게 이거 잘하죠? 그렇죠. 제가 볼 땐 이거 경험이 매우 뭐 좀 있어 보신 미안해요, 네. 여러분. 진짜 미안합니다. 네. 근데 어쨌든 그러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경우 이건모지님께서 공론화 시킨다고 해서 궁금증을 풀 수가 없다. 저는 일단은 그게 문제이기 때문에 저도 이런 비슷한 경우 있을 때 절대 추궁하지 않는 게 어차피 내가 쟤한테 물어봐 봐야 네. 진실은 알 수 없다. 그러면 지금 나한테 주어진 상황에서 내가 한번 고민을 해보고 결정을 내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떤 경우라도 이런 이야기를 공론화시키는 건 좋을 수가 없다. 만약에 그렇죠. 상대방은 너무 이제 꿀디님처럼 너무 상대방이 원해서 너무 어쩔 수 없이 한번 만난 거라면 굳이 그거를 얘기를 꺼내면 진짜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왜 핸드폰 봤냐가 될 수도 있고 맞아요. 그리고 또 아니 뭐 그런 거 갖고 그러냐고 화를 낼 수도 있고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는 최악이다. 뭔가 전 남자친구와 현재 남자친구 사이에서 약간 고민을 하고 있다. 그러면 불을 지피는 거죠. 그쵸.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뭔가 지금 이런 상황과 같은 양자택일의 상황에서 네. 선택을 안 하려고 해요, 사람들은. 왜냐면 어떤 선택을 한다는 건 뭘 하나를 잃어버려야 되는 거고 무엇보다 특히 이건모지님의 여자친구분의 같은 경우
어떤 선택을 하든 욕을 먹을 거 아니야. 맞아요. 그쵸? 그러니까 뭔가 상황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끔 진행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 느낌상. 그러면 여기서 이건모지님께서 딱 이렇게 말을 하시면,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굉장한 압박이 들죠. 그쵸? 그러면, 안 되겠다. 뭐, 둘 다 이제 뭐, 안 만나겠다. 혹은, 미안하다. 내가 좋은 여자 만나라. 요런 식으로 전 나오는 남자친구한테 분들이- 돌아가겠다. 이럴 수도 있는 그쵸. 거잖아요. 괜히 불똥 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는 뭐 남자친구라면 네네. 좀 믿고 음. 이런 건 그냥 넘어가 주는 게 좀 좋지 않을까 그쵸.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녀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자신감이 있으면 솔직히 뭐 만났든 뭐 알아서 잘하겠지 이렇게 좀 응원을 해주는 것도 그리고 네. 저 같은 경우는 항상 강조하지만 과도하게 쿨하기 때문에 네.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만약에 이런 경우라면 만약에 여자친구가 어쨌든 제가 사랑했으니까 만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쵸. 그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 혹은 전 사람한테 간다고 해도 그 사람이 행복하기 위해서 갔다면 물론 막 축복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뭐 이제 저주를 하거나 쌍욕을 막 하기보다는 인형 네네. 사가지고 막 네. 낙서하시고 네. 그렇게 뭐 뭐 거기다 이제 못을 막 네, 이렇게 받고 막 이런 거는 뭐 8등분 막 이렇게 네, 막 그런 하고. 거는 이제 네. 20대 때 다 했고요. 네. 이제 요즘은 안 하려고요. 그래서 근데 좀 혹시나 이걸 말을 하지 않을 경우 혹시 그래요. 어떻게 보면 전 남자친구한테 갈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럴 때 그 이건모지님께서도 너무 아파하시거나 그러기보다는 그래 어쨌든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더 행복한 걸 선택했다라고 왜 생각을 자꾸 하시는 전 게 남자친구한테 보내세요? 아닐 거예요. 전 남자친구가 네. 사귀자고 매달렸지만 아마 음. 지금의 여자친구가 아니야, 난 지금 이건 모지가 더 좋아.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참 이거 끝을 내야 되는데 네. 이렇게 말하면 끝이 안 나겠지만 그런 생각이면 안 나가겠죠. 안 만났겠죠. 그렇죠? 지금 엄청나게 흔들리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위로를 해드려도 이 초기에 이 닿는 느낌은 그쵸. 어떻게 거부할 수가 없네요. 근데 우리가 이건모지님께서 꼭 포기하실 필요는 없는 건 네. 흔들리는 건 어디까지나 흔들리는 거고 제가 그렇죠. 현재 많은- 남자친구가 그쵸. 나잖아요. 많은 그런 사연들을 들어보지만 그 남자들이 오히려 유혹에 약하지 여자들의 경우 더 좋아도 그래도 이제 현재를 지키려고 하는 게 크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 한번 믿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공론화 시키지 말고요. 그냥 묵묵히 기다리다 보면 여자친구가 전 남자친구 잘 정리하고 돌아올 겁니다. 여기서 라고- 그만해요. 안 돼요. 라고 더 나가면 안 돼. 더 나가면 안 돼. 여기까지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힘내세요, 이건모지님. 힘나세요. 네, 힘내시라고요. 저희가 응원의 노래 좀 띄워드리도록 할게요. 어떤 곡 띄워드릴까요? 네, 첫 번째 곡은 10cm의 애상. 두 번째 곡은 빅뱅의 아무렇지 않은 척. 아무렇지 않은 척 하시면서 잘 연애하시길 바랍니다. 노래 듣고 올게요. 말리지 마. 내 이런 사랑을 너만 보면 미칠 것. 네, 함께하는 시간 지금은요. 국방 FM 음악이 머무는 밤 스테이입니다. 목요일에만 만날 수 있는 연애의 발견 함께하고 있고요. 지금 제 옆에는 육군 예비역 병장 출신 연애 칼럼니스트 여성옥 씨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기분 좋게 저희 계속해서 연애 고민 좀 만나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사연은 제가 직접 소개해드립니다. 문자로 0268번님께서 보내주셨네요. 꿀디 언니, 저에게는요, 아주 친한 소꿉친구, 남자 사람 친구가 있습니다. 문제는요, 요즘에 자꾸 그 애가 눈에 밟히는 거 있죠. 근데 제 성격이 워낙에 소심해서 그 아이한테 고백을 잘 못하겠어요. 이럴 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방법 좀 꼭 알려주세요. 고백 잘할 수 있게 좀 도와주세요. 박경과 은하의 자격지심 신청곡도 남깁니다. 언니 사랑합니다. 네, 참 발랄한 분이네요. 그쵸? 그러게요. 언니 사랑합니다. 근데 좀 어이없는 포인트에서 질투가 되네요. 어떤 바로님 부분이요? 사랑합니다 이런 거는 없을까요? 그러니까요. 제가 아직까지는 약간 우세인 것 같아요. 네. 다음 주는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심지어 언니 사랑합니다. 옆에 네, 하트가 두 그쵸. 개나 있었거든요. 어떻게 하나 나눠드릴까요? 감사합니다. 네, 하나씩 나눠서 사이좋게 받고 저희가 본격적인 진단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백이라.
소꿉 친구면 거의 뭐 5살, 6살 때부터 쭉 친구였던 거잖아요. 뭐 아무리 못해도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였겠죠. 그렇죠. 볼 거 못 볼 거 다 본 사이잖아요, 말 그대로. 아, 예, 그렇겠죠.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근데 일단 왜 갑자기 남자로 보일까요? 그러니까요. 그런 뭔가 적 사건이 있어야겠죠. 저는 한 번도 없습니다. 아, 그래요?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반대 상황이 있었는데 되게 여자로 안 보이던 친구가 있었는데 이제 한 번 그렇게 여자로 보인 적이 있어서 이거 또 말을 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그런 적이 있어서 좀 당황한 네, 적이 있었는데 진짜. 그쵸, 그런 포인트에서 고민을 하실 만하긴 하네요. 목요일만 되면 여자친구분이 빨리 주무셔야겠어요. 그렇죠. 빨리 재워야죠. 네, 네. 그래야 키가 많이 클 거예요. 그렇죠. 네. 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꿀디님은 필살 고백법 같은 거 있으세요? 필살 고백법이라고 하기보다는 저는 그냥 솔직한 게 네. 최고인 것 같아요. 그냥 딱 한 2-3번 만나고 좋아 만날래? 이렇게? 난 네가 좋아. 그러니까요. 뭐 그렇게 하시나요? 아니면 뭐 굉장히 호감을 갖고 있습니다. 계속 만나보고 싶습니다라고 좀 정중하면서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사실 저는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해 본 적이 끌어낸다? 그런 거죠, 뭐. 그쵸? 아니 네. 뭐 다들 먼저 호감을 표현해. 네. 그렇습니다. 네, 진짜 큰일 나겠네요. 방송 듣다가 깜짝깜짝 깨시는 분들 많으시겠네요. 아닙니다. 제가 굉장히 구걸하는 편이고요. 제가 질질 끌려다닙니다, 아주. 근데 사실 여자분들이 다들 많은 경우 좀 이렇게 고백을 받으시는 편이긴 그렇죠. 하죠. 여성들은 네네. 많이 받는 편이죠. 그리고 제가 아는 동생은 같이 이제 술을 먹다가 이제 여자친구인데 여자 사람 친구 동생 기네요. 그죠? 근데 그 네. 친구가 한 굉장히 번은 다급하게 그쵸? 여자 사람 이거 친구 제대로- 동생 나왔습니다. 제대로 해주지 않으면 또 이거 제가 그렇죠. 또 일주일을 시달리기 때문에 네네, 힘들죠, 힘들죠. 그 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남자를 내 것으로 만드는 뭐 꼬시는 방법이 유혹하는 방법. 네, 있다. 그래서 오, 뭔데 했더니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음식 주점에 같이 간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막 같이 술 몇 잔 하다가 분위기가 약간 업됐을 때 상황극 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극이요? 네네 그래서 혹시 뭐- 연극영화과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니고요. 네네. 네. 그 친구가 이제 막 애교 같은 걸 하면서 되게 작고 귀여운 친구인데 뭐 이쁜 꿀디가 뭐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혹시 아세요? 진짜. 막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가 네. 뭐 그렇게 막 이렇게 애교를 부리면서 남자를 지그시 쳐다보면 남자가 막 되게 얼굴이 빨개지면서 막 에이 왜 그래 하면서 그날 뭐 이렇게 하다가 남자가 고백을 한다. 그래서 제가 정말. 그거를 되게 약간 좀 표정 안 좋은 표정으로 듣다가 제가 딱 이렇게 한마디를 했거든요. 제가 해준 얘기가 야 멍청아 네. 그건 네가 룸식 주점에 가서 애교를 부려서가 아니라 이미 너랑 둘이서 룸식 주점에 갔을 때 이미 게임이 끝난 거 아닐까? 그쵸. 이게- 이미 어딘가를 같이 가고 무언가를 같이 한다는 그쵸. 게 호감이 있어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사연을 보내는 분들한테 항상 말을 하는 게 고백은 어디까지나 세리머니거든요. 그렇네요. 아니, 너무 멋있는 그쵸. 표현이다. 축구 선수가 세리머니 연습한다고 골 잘 넣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세리머니는 어디까지나 내가 딱 그 골을 다 넣어놓고 그다음에 나 잘 넣었다 하면서 그냥 막 승리의 뭐 그런 건데 고백이라는 걸 마치 어떤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되게 딴 데에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막 이렇게 물어봐요. 자, 우리 한번 반대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내가 되게 괜찮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나한테 되게 멋없게 고백하는 거야. 사귀자 이렇게. 그럼 싫어질까요? 그건 아니죠. 아니잖아요. 조금 실망은 하겠지만 그래도 그래도 좋은 건 좋잖아. 여전하죠. 근데 또 반대로 내가 쟤는 좀 아니다 했는데 걔가 막 엄청나게 막 해서 막 연극 뭐 보다가 막 이렇게 프로포즈하고 한다고 해서 굉장히 싫죠. 그 그 자리를 사람이- 박차고 나가고 그렇죠. 싶죠. 그 사람이 네. 좋아지는 건 아니라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뭐하러 우리가- 이런데 돈을 쓰나 이런 그쵸. 생각이 들죠. 중요한 거는 고백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저 사람한테 어떻게 보이느냐 그리고 저 사람과의 관계가 어떻게 하느냐 그게 가장 포인트이기 때문에 사실 고백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는 별 문제가 없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그렇죠. 일단 이제 본인이 생각을 했을 때 우선 일단은 고백을 어떻게 할까 그렇게 막 이상한 거 막 고백하는 방법 이런 거 찾지 마시고 스스로 한번 좀 따져볼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요즘 그 친구와의 관계가 어떤지 그리고 뭐 그 친구랑 뭐 둘이서 자주 보는지 아니면 다 같이 자주 보는지 그리고 뭐 내가 어떤 질문을 할 때 그 친구가 성심성의껏 대답을 해주고 뭐 나의 안부도 궁금해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상대방이 나한테 호감이 있다라고 있는지. 느껴진다면 그러면 사실 뭐 노래방 가서 핑클의 그 뭐 내 남자친구에게 한번 딱 불러주고 아, 그럼 뭐 끝나죠. 뭐 그냥 내 거 해라 뭐 하면 그런다고 해서 어떤 남자가 싫어하겠어요. 그쵸. 사실 아무래도 소꿉친구라서 되게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더더욱 이 친구와 나의 상황이 어떤지를 바로님 음. 말씀처럼 다 진단을 해봐야 될 것 그쵸.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정말 나한테 관심이 있는지를 확인하신 다음에 확인이 되면 사실 거창한 고백은 필요 없죠. 그냥 나 네가 좋아. 이 한마디로도 끝날 수도 있는 거고 세레모니이기 때문에 또 모르죠. 이 남자친구분도 우리 사연 주신 0268번님을 좋아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먼저 고백을. 저는 사연의 제일 중요한 부분은 맨 처음에 있다고 봐요. 뭐냐면 소꿉 친구였는데 갑자기 남자로 보인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뭔가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그렇죠, 들면 있었죠, 옛날에는 있었죠. 뭐 3명, 4명 이렇게 모여서 막 맨날 그렇게 술 먹고 했었는데 뭐 이게 좀 지나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갑자기 둘만. 그치. 뭐 둘 중에 한 명이 아마 제가 볼 때 예상하기에 둘 중에 한 명이 연애를 하다가 헤어진 지가 얼마 안 됐을 거야. 남자 쪽이든 여자 쪽이든. 그래서 위로를 받으려고. 그러니까 뭐 위로든 아니든 이제 시간이 둘 중 하나가 넘쳐 나니까 야 우리 뭐 하자 하다 보니까 갑자기 그런 기류가 나오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만약에 그런 거라면 둘 다 어쨌든 뭐 그런 어떤 우정에서 이제 사랑으로 연애로 넘어가는 것 같고 뭐 이러면 사실은 고백하는 방법을 굳이 구상할 필요도 없고 뭐 본인께서 먼저 고백을 해도 되고 그게 네. 아니라 본인이 이제 더 그 소꿉친구와 만남의 시간을 늘려가면 자동적으로 남자 쪽에서 할 것도 같은데요. 저는. 그쵸. 제 생각에도 남자친구분도 분명히 우리 0268번님을 여성으로 느낀 그쵸. 시점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시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0268 고민들을. 님도 갑자기 느낌이 이상하다. 그러니까 사실은 처음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느낌이 이상하다라는 건 나만의 착각일 확률이 있지만 둘이 안 지가 오래됐는데 이거 이상하다라고 하는 건 사실 서로가 공유하고 있는 감정일 확률이 높잖아요. 어떡하면 이거 완전 드라마네요. 그쵸? 그러니까요. 설레네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너무 그렇게 고민하실 필요는 전혀 없을 것 같아요. 그쵸. 또 이렇게 서로 오래 알다가 사귀는 경우에는 대체로 고백을 생략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쵸. 스킨십으로 바로 시작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많죠. 그냥 입술 떼지 바로 들어가면서 그쵸. 마음을 확인하고 그 다음부터 친구, 야, 너에서 자기, 여보, 사랑해, 달링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약간 주의할 점 중에 하나가 이렇게 좀 오래 알고 지낸 사이에서 연애로 넘어가면 그 연애 완전 초반에 고생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부작용이 많죠. 약간 이게 뭔가 이게 사귀는 건지 친구인지 헷갈리기도 하고 뭔가 괜히 어색하고 그렇죠. 뭔가 그 연애를 하면 막 자기야 뭐 사랑해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이야기들을 해야 되는데 뭔가 오래 알고 지내던 친구라서 뭔가 거의 그게- 반 부부죠. 그러니까 뭔가 낯간지럽고 하는데 이런 거를 되게 주의하셔야 되고 만약에 상대방이 그렇게 느낀다고 해도 이런 건 되게 당연한 거다라는 식으로 넘어가야지 이게 뭐 문제점이다 우리 뭐 이게 어떻게 해야 다른 연애하는 친구들처럼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면 안 되실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충분히 상황만 잘 타셔도요, 고백 그쵸. 따로 안 해도 충분히 연인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고, 그냥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너무 오랜 친구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사랑으로 넘어가고 사랑을 시작할 땐 각오를 하셔야 될 것 그쵸. 같아요. 주변 사람들도 너무 많이 겹치고, 맞아요. 대인 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서, 그리고 또뭐 네. 자꾸 안 좋은 얘기만 하는 것 같은데 저희는 걱정해드려야 그렇죠. 되니까요. 걱정을 하는 그렇죠.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내가 아는 남자 그 친구와 남자친구로서의 그 친구는 전혀 다른 사람이라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본인도 아마 달라질 거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약간 너무 그렇게 급하게 생각하시기보다 좀 많은 생각하시면서 같이 데이트도 많이 하다 보면 분명 자연스럽게 제가 볼 때는 굳이 고백할 필요도 없고 앞서 네. 말씀드렸지만 고백은 세레머니이기 때문에 네. 굳이 충분히. 너무 고민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자연스럽게 언젠가부터 손잡고 다니시게 될 그쵸. 거라고 네.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만 책임질 준비하시고 그렇죠. 정말 신중하게 사랑으로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요, 저희 사연 다 만나봤고요. 오늘 어떤 분께 좀 선물을 드리면 좋을까요? 저는 제일 걱정도 되고 제일 지금 로맨틱한 연애를 하고 계신 0268님께 진짜 완전 두근두근하죠. 그쵸. 네,
꼭 성공하시길 성공하세요. 바라겠습니다. 우리 책너머 출판사에서 펴낸 바로님의 책이죠. 다시 유혹하라. 다시 유혹해야겠죠. 네, 다시 유혹하세요. 처음엔 친구로 유혹했고 그쵸. 이젠 이성으로 그쵸. 유혹 잘하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선물 보내드릴게요.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오늘도 정말 멋진 조언으로 힘을 팍팍 주셨거든요. 바로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노래 선곡해 오셨죠? 네, 우선은 첫 번째 곡은 이제 선곡 신청을 하셨으니까 그렇죠. 네, 박경과 은하의 자격지심.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선물해드리는 곡은 윤종신의 네 생각. 그 남자 사람 친구도 그쵸. 네 생각을 하고 있을 거다. 서로 네 생각하고 있어요. 너무 괜찮다. 이렇게 두 곡 띄워드리면서요. 저희는 바로님 다음 주에 또 만나 뵙도록 할게요.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도대체 문제가 뭐야 말 좀 해봐. Hey you 질투하는 거야.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매일 밤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우리 스테이 가족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준비한 푸짐한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충북 단양 대명 리조트에서는요. 사계절 내내 즐거운 아쿠아월드 스파 이용권 드리고요. 소백산 청정자연에서 온 선물 소백산 용두리 황태채 황태포 세트 준비했습니다. 문경세제 웰빙하우스에서 드리죠. 국산 토종 마늘로 만든 무첨가 순수 진액, 문경세제 흑마늘 진액 100, 그리고 문경 오미자빵과 초콜릿 세트입니다. 종합펜시몰 상사볼릭에서는요, 모기 퇴치 팔찌 세트 저희가 선물해드리고요. 매너뮤직에서 감미로운 음반 선물 준비했습니다. 플루티스트 윤현인, 김영미, 피아니스트 황문희, 전자바이올리니스트 제스민 등 해외와 국내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정상급 아티스트들의 클래식 음반입니다. 저희 국방 FM 홈페이지도 좋고요. 카톡 무료입니다. 국방 FM 친구 추가하셔서 카톡 보내주셔도 좋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고요. 샵 0967로 문자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언제든지 저희가 문 활짝 열어놓을 테니까요.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많이 보내주시고 선물 푸짐하게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방송 중에 선물 받게 되신 분들 계시죠? 반드시 저희에게 주소와 성함 또 연락처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해서 너무나 즐거운 목요일이었습니다. 이제 내일 벌써 불금이네요. 완전 신나요. 그쵸 여러분? 이제 하루만 더 버티면 됩니다. 달콤한 주말 이제 쓱쓱 다가오고 있으니까요. 기분 좋게 오늘 푹 주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22시간 뒤를 기약하면서요. 여기에서 오늘 스테이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구성의 유주경, 제작 진행의 저 박은지였습니다. 내일 밤도 10시 10분에 우리 다시 만나요.